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년 10월 서울교육정보기고사 중에서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4개의 문자 AABB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물어봤습니다. 같은 문자가 이렇게 두 개씩 있을 때 같은 문자 나열 학습되어 있는지 순열의 방법 중에서 이런 내용 좀 점검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문자 나열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면 2팩토리얼, B도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처리되어 있고 2로 좀 나누기 하게 되면 4가 약분해서 결과 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같은 문자 나열 순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교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A 확률 좀 물어봤는데요. 독립일 때는 A 교집합 B의 확률들이 PA 곱하기 PB 이렇게 좀 계산한다는 사실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확률이 15분의 1 좀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B 확률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10분의 1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더하게 해주면 B 확률 공통에다가 A 확률에다가 A 여집합 확률 이렇게 좀 더하기 결과가 되겠고, 이게 그러면 30분의가 되나요? 30분의 2 더하기 3에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A 확률하고 A 여집합 확률 하게 되면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B 확률은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5가 되니까 약분해서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 확률이 좀 나왔으니까 다시 위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6분의 1 PA 이런 부분들이 15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약분하면 3, 2, 6, 3, 5,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PA 확률을 구하게 되면 5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2, 3번이 좀 바란답이 되가는 내용. 독립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을 때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자신감을 좀 딱 충만해 그런 상태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대신 독립일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확실하게 학습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뒤에 x-의 5제곱 부분 알겠는데 앞에 부분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일부 이렇게 좀 전개해서 뜻을 파악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x-의 5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미 이제 x가 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요. 뒤쪽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 뒤에 부분들은 x 세제곱의 개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는 있겠고 그럼 5번 중에서 x를 2번 선택하면 되죠. x 2번 그럼 마이너스를 3번 선택한다라고 해주면 제곱의 개수가 되겠고 뒤에 부분들은 5 곱하기가 있겠고 5번 중에서 3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2번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는 5 곱하기 10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내용.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50 이렇게 해서 결과 3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뒤에 있는 부분들에 이제 앞에가 좀 곱하기 되어 있으면 일부 이제 전개한 거죠. 전개한 모양에서 그다음에 세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갈까 뜻 파악을 해가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6번입니다. 다회용 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개를 좀 추출해가지고 표준 평균을 열심히 조사했죠. 그리고 95% 신뢰 구간으로 조사를 좀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지수가 있는 부분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신뢰 구간에 대한 학습이 좀 돼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x바 이 부분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의 계산 그 다음에 뭐 빼기 해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한다는 사실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 자체가 지금 67.1 되어 있고 구간 오른쪽 구간은 이제 67.41 나왔으니까요. 일단 67.41에서 67.2 27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0. 얼마가 되는가요? 14가 되는가요? 14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들 알아두면 제 오른쪽 요 값이죠. 문제에서 95%라고 얘기해줬는데 95%는 z값은 이제 1.96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루트 n분의 이렇게 되겠고, 표준 편차가 지금 0.5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죠. 2분의 이렇게 계산했네요. 이 부분들이 지금 0.14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을 곱하기 해서 좀 이쁘게 처리해 준 게 좋겠죠. 196 곱하기 2분의 1, 14 루트 n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98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 루트 n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또 2에다가 7이 되나요? 7 이렇게 처음 처리되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n 값은 제곱해서 49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n은 구했고, 그 다음에는 또 a 값도 구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게 0.14였죠? 그러면 표현 평균 67.2 27이었나요? 27 이곳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0.14를 좀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거니까 67. 그럼 얼마죠? 13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A 값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n하고 A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럼 이제 49하고 이 부분들 좀 더하게 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49를 좀 마저 더하게 하게 되면 n 플러스 A 계산 결과는 소수점은 1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요? 자, 좀 7을 좀 더하겠으니까 6에다가 11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제 116.1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이 바른 답이 되겠는 내용이죠.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대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구해갈 수 있으니까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공에는 1, 2, 3 중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2개의 숫자의 곱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확률 변수 x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이 공 개수를 a, b, c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런 개수가 좀 들어있다라고 쳐주면 되겠고요. 7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7 커뮤니케이션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때 4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숫자들을 좀 곱하기 해서 2개를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는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B 이곳에서 2개를 꺼냈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6, 3, 7이 21 처리되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 계산에 또 2분의 B-1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 내용. 이 부분들이 21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되어 가는 거니까 B 값은 2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B는 공개수가 이제 2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2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2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7 커뮤니케이션이 처리가 되어 있고, 일단 앞에 2 곱하기 했으니 됐고, 2가 나올 때는 1, 2 이렇게 2개를 꺼내야 되겠죠? 그럼 뭐 A 곱하기 B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6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3 곱하기 6이 나오려면 2, 3 이렇게 꺼내야 되죠. 그럼 B 곱하기 C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또 약분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2A는 3C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A는 몇 개가 되겠죠? 3개가 있고 C는 이제 2개. 3개, 2개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합쳐서 7개 깔끔하게 됐죠. 자, 이때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 x값이 이제 3보다 작을 이 확률들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1일 확률하고 그 다음에 2일 확률하고 3일 확률들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야 되는 건데 각각의 확률 보게 되면 7개에서 2개를 꺼내면 그러니까 공통이 되겠고 1이 되는 부분들은 뭐 3개에서 2개를 좀 꺼내는 확률이 되겠고 2가 될 때는 1 곱하기 2 이런 부분들이었으니까 요거는 아이고, 가지수가 그러면 6가지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1, 3 이렇게 해서 꺼내는 거죠. 그러면 3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곱하기 해서 6가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분의 3 더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21분의 15가 되겠고 그럼 3으로 약분되나요? 3, 5, 1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7분의 5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문제 자체 7개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 계산해 간다는 사실들 대신 이제 곱을 확률 변수로 했으니까 1, 2, 3 가지고 곱하기 되는 그런 확률 변수들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가면서 확률 계산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8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4점짜리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 확률밀도 함수 각각 주어져 있고요. 2.5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가 조건에는 분산이 같다는 이야기는 표준편차 같은 거니까 두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 값에 대해서 만나는 값이 4개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뭐 평균 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K 값이 이렇게 또 똑같아져도 안 되죠. 만나는 점이 이렇게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그런 내용. 확률을 좀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래프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M1 쪽을 뭐 M1, M2 이렇게 됐을 때 M1이 또 이렇게 큰 쪽으로 좀 생각해 주면 어떻게 되죠? 2란 부분들이 뭐 어딘가에 됐을 때 확률이 지금 0.5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이쪽은 뭐 더 이렇게 큰 부분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M1이 더 큰 경우는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우리는 M1하고 M2 평균들을 비교했을 때 M2 값이 더 큽니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문제 뜻에 맞는 그래프 정규부 모양들을 좀 생각을 좀 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좀 K 값이 나오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1, 2, 3,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 그렸는데요.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데 되겠죠? 이보다 그럼 이게 좀 만나는 점이 위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가운데서 만나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보다 짝을 뽑으니까 여기가 0.5가 되는 거죠. 0.5. 근데 또 뭔가를 좀 일부를 빼야 되는데 0.5보다 크다는 사실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도 또 안 되는 내용. 와, 그러면 모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결론 나겠는데요. 이렇게 위 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가 1, 여기가 뭐 2, 여기가 또 3 이렇게 좁나요? 3, 4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뭐 2분의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평균이 2분의 7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보다 작은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 이제 같아질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이제 평균 좀 알았죠.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가 이제 2.5보다 클 확률을 부으니까 구해가면 되겠죠. x 자체가 2.5보다 클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면 되죠.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그마가 1이었고 그 다음에 2.5에서 빼기 1.5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z값이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1일 때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0.3413 이렇게 됐으니까 0.5에서 0.3413을 좀 뺀 부분들이 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가요? 158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정답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만족시켜가는 거 만나는 점이 1, 2, 3, 4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3개짜리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나 조건 같은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평균의 MR이 더 큰 부분들도 좀 안 되는 내용이고 M2가 좀 커야 되는데 그렇다면 K 값이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아래쪽 부분들 이렇게 만나는 교점보다 아래쪽 처리가 됐을 때는 이제 1, 3 부분들이 X하고 관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림 모양이 잘못됐죠. 평균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정 가운데 부분이 되니까 이거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의 뜻에 어긋나서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가는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는 과정이 뭐 거의 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 정규 분포 모양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 이론들을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좀 구하라 되어 있죠.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은 중복 조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식을 보게 되면 F1, F2 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를 대입하면 F2는 F3이 좀 더 커야 되겠고 F4가 또 더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원소는 한 개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와. 요게 또 문제네요. 그러면 자기 자신인데 F1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이게 1일 때부터 이렇게 체육적 조사해주면 되겠군요. 이때 이제 F2가 그러면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2는 자기 자신 되면 안 되니까 3일 때, 그 다음에는 F2가 4일 때, 조사가 꽤 수많은데요. F2가 이제 5일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서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F3을 좀 조사해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계속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3, 4가 가서 대응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1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5개에서 이게 좀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중복조합이라는 되니까 전체에서 빼는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F3이 3 되면 안 되잖아요. 3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가면, 그 다음에 4 되는 경우, 4가 갈 수 있는 것이 3가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가지 좀 빼주면 되겠고, 4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는 좀 여기가 2였으니까 3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되나요? 1, 2, 3, 4, 4가지가 되나요? 4가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또, 이건 이제 2번 빼면 되니까 한 번 이렇게 좀 걸러내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3, 5, 15 이렇게 되겠죠. 15 빼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는 9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2가 3에 이렇게 좀 대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 그냥 조사해도 되겠군요. 3은 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에 대응되는 경우, 뭐 5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지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에 대응될 때 또 F4는 또 4에 대응되면 안 되잖아요. 5 이렇게 대응되는 있고 4, 5 그럼 5 이렇게 되니까 2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F2가 4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F3은 4가 돼도 되는 거죠. 4일 때 5, 5일 때 5에서 역시 또 2가지. 이때는 뭐 전부 다 5에 대응돼야 되니까 한 가지 이런 형태로 가지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좀 이런 가지수 좀 더하기 해주니까 14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처음만 좀 복잡하지 뒤쪽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2가 그럼 2로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 이때 이제 뭐 F1은 1 되면 안 되니까 0하고 2 이렇게 대응되니까 2가지에서 나중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F3하고 4를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F3, F4 이 부분들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부터 시작해서 개수를 좀 조사해 가는 거니까 그럼 4개가 되나요?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면 되겠고 이때 또 빼면 되죠. F3이 3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빼게 되면 3이 됐다면은 4가 갈 수 있는 것 대응하는 가지 또 3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F4가 4인 경우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인 경우 처리하게 되면 F2가 일단은 뭐 2가 나왔었으니까요. 이번엔 2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이런 형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나 쭉 골라내면 되죠. 4 컨비네이션 2는 4HE 이렇게 구하게 되면 6에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10가지가 되겠죠. 10가지에서 몇 가지를 빼는 거예요? 5가지를 빼는 거예요. 10-5 이렇게 해서 5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또 2가지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10가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F2, 3이 되는 이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F2가 2 되는 경우랑 F2가 아까 위에서 이 조사한 이 경우랑 또 가지수가 좀 같아지겠죠. 반대로 좀 줄어드는 걸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숫자 구성 자체가 앞에가 1, 2, 3, 4 돼 있고 이제 중간에 1, 2, 3, 4 뒤에 이제 이렇게 여분으로 좀 하나 남는 구조가 완전 대칭 구조 형태로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요거랑 가지수가 이제 똑같아져서 이제 여기의 조사 내용을 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3이 3 되는 경우도 10가지, F4가 4 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F1이 1 되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도 또 똑같은 거니까 아까 몇 가지가 나왔죠? 14가지 이렇게 돼 있죠. 14가지 이런 부분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은 24 곱하기 2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체를 이제 얼마나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수 구성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2개만 조사하고도 뜻이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돼서 2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센스 있게 잘 대처하게 되면 효율적인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되셨나요? 조건들 잘 메모해가면서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꼼꼼하게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30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1, 2, 3, 4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데요. 확인한 숫자 K가 홀수이면은 양의 방향으로, 짝수이면 또 음의 방향으로 K만큼씩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3, 2, 4 좀 나눠놓고 좀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는 숫자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숫자보다 좀 작습니다. 좀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4번 반복했는데 0 이상일 때라고는 전체 조건이 깔려 있고 모두 곱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큰 틀에서는 이게 0 이상의 전제 조건 하에 홀수일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읽으면서 좀 판단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0 이상 되는 경우는 일일이 좀 조사하면 되겠죠. 뭐 홀수가 뭐 4번 나오게 되면 무리 없이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홀수일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이런 형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16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홀수가 3번에 짝수가 1번인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와, 이거 한번 빼야 되네요. 111에 4가 되는 경우는 이거 의미인데요. 요거 좀 이제 제외하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2분의 1의 4제곱인데 요걸 좀 나열해야 되는 거죠. 나열하면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나요? 그냥 4라고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들 요거는 이제 각각 특정한 숫자가 돼 있으니까 4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뭐 이렇게 나열하는 갈수록 4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살짝 복잡한데요. 여기는 뭐 4가 돼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2가 2개 주어지는 거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되겠고 여긴 6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64분의 16을 곱하기 15 이렇게 쳐야 되겠죠. 15입니다라고 계산에 나오는 확률들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2번하고 짝수 2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구체적인 수 구성을 좀 이제 조사해야 되겠군요. 좀 쉽지 않게 좀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뭐 1이 2개가 나와서는 말이 안 되겠죠. 1 2개 나와서는 뭐 짝수가 아무거나 하나만 놔도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1, 3 이렇게 나왔다면 0 이상이었으니까 2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3, 3 나와야 되겠군요. 3, 3 나오면 2에다가 6이니까 2, 4까지 되겠죠. 2, 4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성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확률들은요. 4분의 1 이렇게 돼서 4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이거 나열 개수만 좀 조사하면 되겠죠. 이건 뭐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그 다음 거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3, 3 이상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럼 얼마인가요? 4분의 1에 4제곱은 써 있는 거겠고 예, 3, 4, 12가 되죠. 12, 그럼 여긴 6, 그 다음에 여기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되겠죠. 24에다 30이 되겠네요. 30이면은 64, 4 있는데 이가 하나 더 남네요. 그러면 15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이제 128분의 1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복률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128로 좀 통분하면 되겠군요. 128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는 얼마를 곱해요? 8을 좀 곱하게 되나요? 16에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를 곱하면 64, 8 곱하는 거 맞죠? 8 곱하기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에는 64니까 이거는 뭐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여기는 128분의 15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전체적으로 128분의 홀수인 경우가 맨 처음 이거 하나죠. 8 이렇게 좀 처리해서 전체적인 조건 확률을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28 이제 전부 다 소거되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8 더하기 30 더하기 15분의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45에 5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P 더하기 Q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 더하기해서 이제 61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큰 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 잘 살펴서 나오는 부분들 이제 홀수작 이제 나눠놔야 되겠고 양으로 간 부분들이 수 구성상 좀 더 작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좀 신경 쓰고요. 큰 모양도 또 조건 확률 좀 챙기면 되겠고 이렇게 일일이 조사하는 거죠. 4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그다음에 한 번 나올 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그 상황 이해, 그다음에 조건 확률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 논리적인 절차를 거쳤죠. 홀수가 네 번째부터 이렇게 3개, 2개일 때 체육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논리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니까요. 이런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좀 신경 써야 풀어야 될 문항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또 풀이 진행하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